누구나 일상생활과 경제 현장에서 쉽게 이용하는 기상정보.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산업 분야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기상청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형 수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동시에 신산업 창출까지.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꼽히는 기상정보. 인물 포커스. 고윤화 기상청장을 만나본다. 네, 날씨 정보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상 예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고윤화 기상청장 나오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지난 9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넉 달 정도 되셨거든요. 많이 바쁘셨죠?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 넉 달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치렀고요. 예. 또 환경노동이라든지 뭐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네. 참석해서 또 국회 업무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이 우리 지방에 그 지방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청이라든지 지방기상대 또 국가태풍센터, 국가위성센터 뭐 이런 등등을 방문하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 청취해서 또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기상 예보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예측하는 거 어려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많이 우리 정확도가 높아져 있는데 간혹가다 그래도 일기예보가 틀려서 아쉬움을 내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기상 날씨 정보 자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강우라든지 적설이라든지 뭐 안개라든지 네. 뭐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 강우 부분은 뭐 예보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 눈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이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개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른바 그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거든요, 네. 국민들이. 네.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이것을 그 국립환경과학원인가요? 그쪽에서 예보를 내는데 국민들 목소리는 아 이걸 좀 기상청이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네. 워낙 그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초미세먼지는 뭐 폐까지 직접 들어간다 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요즘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기상청에서 현재 그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서 이 미세먼지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네. 우리 직원을 2명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직원들이 가서 기류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모델의 어떤 그 이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현재 이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기상청에서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영역, 또 환경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어떤 대기의 어떤 흐름, 유동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환경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 쪽에서 날라오는 거 위성도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레이더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또 우리는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스모그가 들어와 가지고 대기가 얼마나 이게 정체돼서 머물러 있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모그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남짓한 시간을 저희들이 써서 스모그 모델을 좀 개발을 해서 스모그 주의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먼저 내고 환경부에서는 그걸 받아서 이 미세먼지 예보를 내는데 쓰게 되면 훨씬 더 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면 또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환경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난해 11월인가요? 그 예보 서비스를 개편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좀 소개해 예보 주시죠. 서비스의 개편은 그동안에는 7일 예보를 했습니다. 예. 조금 중기 예보라고 그러는데요.
에서 한 3일 정도를 저희들이 늘려서 10일 예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10일 예보를 하게 된 이유는 주말에 어떤 특정한 어떤 일정이 잡혔다가 다음 주말은 어떻게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동안에 7일 예보를 하게 되면 끊어지는 바람에 다음 네, 주말을 네, 네. 볼 수 없는, 그래서 스케줄을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서비스하려면 한 10일 정도로 늘리면은 다음 주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에 착안해서 10일 예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일 예보를 하면 이제 국민들은 좋겠지만 그 예보하시는 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뭐 예보를 늘리게 되면 이제 이 뒤쪽으로 갈수록 예보 정확도가 예.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불안감 주고 더 이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 7일 예보를 하나 10일 예보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뭐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상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있거나 일부 부분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네, 그런 네. 수준에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 핵심 전력 중에 하나는 물론 예보관분들의 그 아주 고도의 노하우와 경험도 있겠지만은 슈퍼컴퓨터라는 그런 장비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퍼컴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치 모델이라는 거를 수치 모델이요? 네, 수치 모델이라는 거를 물론 그 이전에도 돌렸습니다만 그 이전 모델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예보 정확도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은 뭐 슈퍼컴을 사줬는데 왜 예보가 틀리냐 뭐 이렇게 하는데 슈퍼컴이 문제가 아니라 슈퍼컴에 들어가는 자료가 문제입니다. 예. 그 슈퍼컴에 들어가는 어떤 관측 자료라든지 뭐 예를 들면 위성 자료라든지 레이더 자료라든지 뭐 AWS 자료라든지 네. 뭐 이런 자료들이 이 정확하고 뭐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지. 그러겠죠. 뭐 그냥 성능이 향상되는 거 슈퍼컴만 가지고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슈퍼컴에 들어가 있는 자료 그리고 이미 들어 있는 자료들은 상당량의 그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예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그것이 아까 언급하신 수치예보 모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치예보 모델에서 나온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예. 이 컴퓨터 내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도 일명 요새 최근에 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네. 많아지는데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계각층에서 이 농업 부문이라든지 어업 부문이든 제조업 부문이든 그다음에 교통, 뭐 물류, 레저 관광, 뭐 스포츠, 뭐 이런 등등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막상 쓰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죠.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기상청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고 네. 국토의 70% 가량이 또 산악지대고, 산지고, 네. 그러니까 수치예보 모델이 있더라도 선진국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는 UN 모델이라 해서 영국 기상청에서 개발한 그 모델을 도입해서 이제 네. 쓰고 있는데, 모델의 뭐 정확도는 뭐 비교적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형 수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한수예라고 부르는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만들어서 현재 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독자 모델을. 1900년대 초 인간은 수치 예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후 100년이 넘는 노력 끝에 첨단 장비와 학문, 시설로 지구의 기상을 한눈에 관측하고 분석해 미래 기상까지 예측 가능한 수치 예보 모델이 개발됐다. 수치 예보란 현재 날씨를 구성하는 기온, 기압,
습도, 바람 등의 기상 관측값을 슈퍼컴퓨터에 입력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수치 예보는 전 세계 약 11만 개의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세밀하게 관측해 통신망에 모여진다. 이후 기상 예보의 정확도와 해상도 측정을 위해 슈퍼컴퓨터가 사용된다.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계산 프로그램이 바로 수치 예보 모델이다. 즉, 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수치 예보 모델의 정확도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성능을 가진 영국에서 개발된 수치 예보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예보 정확도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외국에서 개발된 기상 예측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기상 상황을 가장 잘 예측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한 우리만의 예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초에는 수치예보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들을 1단계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가 1단계 사업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부터 해서는 개발된 부품들을 조립해서 시험 예측용 수치예보 모델을 만들고 이 시험 예측용 수치예보 모델을 성능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예보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치예보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 예측에 최적화된 수치 예보 모델을 2019년까지 개발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다. 그 결과 2011년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이 출범했다.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은 역학 코어팀, 물리 모수화팀, 자료 동화팀의 개발 본부가 중심이 되어 3년씩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사나 경계층, 구름, 강수와 같은 물리 과정들을 모델에서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수식화해서 모델에 집어넣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위성이나 그리고 지상 관측 그리고 뭐 항공기 자료 같이 이렇게 관측 쪽이 많이 있는데 그런 관측 자료들을 수치 예보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학코어팀은 지구 대기를 바둑판 모양으로 나눈 후 일정 지역을 지정해 3차원적인 형태로서 대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수식화해 모델에 넣어준다. 수치예보 모델 결과를 활용해서 타 분야에 활용했을 때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약 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미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이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는 일상생활부터 국방, 에너지, 항공, 유통 등 사회 전반에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그런 만큼 사업단은 독자적인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상이 강한 나라, 기상 선진국 코리아를 위해 과학적이고 정교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이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나라의 기상 예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몇 등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수치 모델을 가진 나라가 전체 독자적인 이 수치 모델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나라는 13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네. 13개국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 WMO의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6위 정도에 6위요.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린 또 우리만의 그 독자적인 그 기상 관측 위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천리안 위성을 갖다가 지금 그 자료를 쓰고 있는데 지금 후속 위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쏴 올릴 예정입니다. 그게 올리면 해상도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해상도가 지금 높아져서 그 자료를 쓰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이 관측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나서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곳 기상청에 와 보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참 우리 기상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전 몸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 아시아 3개국에 우리 기술을 전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좀 소개해 그래서 주시죠. 그 나라들은 필리핀하고 이 방글라데시하고 스리랑카 예. 그 기상 관련 공무원들을 예.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어떤 ICT 기술, 기상과 예. 접목된 특화된 그 ICT 기술을 교육시키고 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뭐 아마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계속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그 유지해주고 이외에도 해줘야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상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콜롬비아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상 예보는 아시다시피 각 나라의 그 관측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네. 그 서로 국경 없이 네. 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정확한 예보가 나오는 거니까 각 국가의 협력이 어느 그 분야보다도 네. 중요한 그런 네. 분야가 네. 아닌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걸 WMO라 그러죠. 세계 WMO, 기상기구에서. 세계 기상기구. 네. 예. 우리나라가 그 세계 기상기구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그야말로 이 자료의 공유 체계가 그렇죠.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WMO를 통한 어떤 다자 협력 또 이 양자 협력, 뭐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뭐 이런 인도네시아든 뭐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양자 협력 체계를 잘 갖춰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수한 어떤 그 기상 기술을 전수도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의 기상 산업이 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이 날씨 어플이라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날씨 앱을 깔아서 보는 네.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날씨 정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자기만의 그 맞춤 정보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또 뭐 민간 기상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그 기상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영역이 조금 아직까지 많이 초기 단계라 예.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 서비스 부분을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육성되지 못하는 위축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공공 서비스 분야와 민간 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할 건지 또 공공 서비스를 뭐 꼭 필요로 하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료를 갖다 지불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독거노인이라든지 네, 네. 뭐 이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서비스를 하고 또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또 기상 사업자들이 저희들의 정보를 받아서 잘 가공을 해서 이 사업자들한테 유용한 어떤 비즈니스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 기상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확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한겨울입니다만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뭐 눈이 녹는다, 빙하가 녹는다 여러 걱정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뭐 계절적인 이런 특성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기상청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단 뭐 기후 변화의 어떤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내는 앞으로 네. 2100년까지 우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모델을 돌려서 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각 정부 관서라든지 그걸 필요로 하는 연구소라든지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역할을 뭐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이 기후 변화가 되게 되면 뭐 해수면도 상승하지만 또 그에 따른 이상 기상 현상, 예. 태풍이라든지 혹한이라든지 혹서라든지 뭐 폭염, 열대야 뭐 등등 수많은 어떤 이 위험 기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정보를 뭐 계절적인 어떤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아주 롱텀으로 뭐 그런 자료들도 제공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국내에서 각 정부 부처들이 적응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또 이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그리고 또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는 쪽에서도 네. 이 아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자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날씨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은 예측이 되지만 지진만큼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예측, 현대과학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진 예측은 뭐 말 그대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이 그래도 들지는 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다행히도 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큰 지진이 많지 않고 예. 한 7년에 한 번 정도 뭐 5.0을 넘어가는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건물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이죠. 약간 뭐 금도 가고 그런 정도의 지진은 7년에 한 번 정도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쪽 서해안 지역에서 보령 앞바다라든지 네. 백령도라든지 이런 데서 늘고 있잖아요. 자잘자잘한 지진들이 뭐 진도 한 2.0 정도 내외의 그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활성 단층이라든지 네. 지질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내년도에 좀 대폭 강화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지진 감시망을 잘 깔아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큼 빠른 시간 내에 전파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또 개발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진이 나는 지역을 잘 분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지진의 그 활성 단층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어떤 예보 체계를 갖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경보 체계를 확립하는데 해서 서비스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2014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기상청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조금 간간히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갖다 예.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분야에 가장 큰 이 목표를 두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외부에 있는 어떤 기상청에는 기상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상 자료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 농업 분야든 어업 분야든 무슨 뭐 제조업 분야든 뭐 이런 분야, 다른 분야들 환경 분야든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들하고 이 접촉을 강화를 해서 전문가들과의 소통, 대화를 통해서 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잘 개발을 해내고요. 그거가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까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제 이 환경과 기상이 별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스모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 문제와 기상 문제가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현상을 잘 해석해서 스모그가 왜 일어나는지 뭐 얼마나 이게 지속이 될 것인지 분석하고 해석해서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뭐 이 전문가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충원해서 환경 기상 뭐 대기 분야뿐만 아니라 또 수질오염 문제도 또 기상 문제와 또 결부돼 있고, 그래서 환경 분야와 이 결부된 어떤 환경 기상 쪽을 대폭 좀 강화를 하고, 또 이 기상청의 조직이 그동안에 쭉 예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보를 서포트하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왔는데, 이 예보가 아니라 아까 빅데이터라든지 환경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활용을 하기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영역의 어떤 그렇죠. 이 조직에 대한 진단 해서 좀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그 기상청이 될 수 있도록 이 본청과 지방청과 기상대 또 각 센터들, 위성센터, 태풍센터, 뭐 레이더센터 뭐 등등 이런 센터들과 어떻게 유기적인 어떤 그 협조 체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최대한도로 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이 기상청이 국민으로부터 뭐 이 존경받고
또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뭐 이 안전을 책임지는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기상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 옛말로 하면은 이제 온고이 지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인데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엮으셔서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아웃풋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이란 기상청의 구호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일개보를 기대하면서 인물 포커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